기싸움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한복 대 상복,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시작부터 기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의 키워드가 한복 대 상복이었었는데 정확히 오늘 일면식부터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사진에서 같이 좀 느껴보실까요? 먼저 이쪽은 좀 검해요. 이쪽은 전반적으로 다 까맣죠. 여기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아래는 다 약간 하늘색, 파란색, 민주당의 색깔을 좀 상징하는 하늘색, 파란색 계열의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어제 본회의장의 모습이다라는 건데 직접 영상으로 같이 보고 오실까요? 국민의힘에 상사가 발생한지 몰랐습니다. 부고를 내주시면 조문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차라리 요즘 유행하는 캐대헌에 나오는 저승사자 복장을 하고 오셨으면 오히려 위트도 있고. 오늘 오후에 저희가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상복 차림으로 본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의미 역시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의회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그런 의미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 시간부로 민주주의는 죽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런 복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네, 한쪽은 한복을 입고 한쪽은 상복을 입은 어제 정기국회 첫날 개회식의 모습이었었다라는 거죠. 김우영 의원님, 어제 한복 입으셨습니까? 이 복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 그러셨군요. 왜 한복 안 입으셨어요? 자율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한복을 입지 않고 근조 리본을 단, 사실 이 의원들이 의원님들이 뭐 당이 다르다고 해서 말을 아예 안 섞진 않잖아요. 한복을 입지 않고 근조 리본을 단 국민의힘 의원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셨을까요? 본회의 끝나고 네.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네. 저보고 왜 한복을 안 입었냐 하길래 네. 국힘 의원들 좀 생각해서 안 입었다고 했어요. 아, 국힘 의원들을 생각해서 내가 일부러 안 입은 거야 라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건데 오늘 저 영상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정기국회 개원은 국민을 위한 일하는 국회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다소 이제 문화적인 충돌로 비춰진 것은 좀 유감스러운 일이고 기왕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가 함께 복장도 갖추고 서로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야가 좀 더 같은 복장으로 뭔가 협치하고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다. 이 아쉬움이 어딜 향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아쉬움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이동 의원님, 네. 어제 보니까 한복을 입자 그랬는데 이제 한복을 민주당은 입고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고 네. 이렇게 왔는데 22대 국회 말고 그 전에도 한복 입고 이렇게 오자라고 한 적이 있었나요? 글쎄요. 개원식에 드레스 코드를 맞추자고 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앞서 김우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좀 유감스럽게 안타깝게 저 장면을 바라봤는데요. 정기국회 시작하는 개원식 첫날에 그 지역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제 싸우다 이제 네. 옷 입는 거 가지고도 싸우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양당의 절대적인 지지자들은 상대방을 꼭 이겨야 되고 상대방을 우리의 의견대로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요구들이 좀 강하시겠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떻게든 국회에서 용광로처럼 모든 것을 녹여서 어떤 결과를 내주기를 원하는데 네. 저 옷 입는 것 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네. 사실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건 그겁니다. 지역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다. 이제 싸우다 옷 입는 거 갖고 싸우냐. 라는 얘기가 어제 이 정기국회 첫날 개회식을 본 한 국민의 얘기다라는 거죠. 네. 이 관련해서 사실 이런 얘기가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네. 이거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한복 입은 여당, 상복 맞불 야당. 개원 첫날부터 보여주기 쇼 아니냐. 하다 옷 입는 거 갖고 싸우냐. 이게 보여주기 쇼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진짜 우려되는 건 이런 겁니다. 김우영 의원님. 보여주기 아니냐라는 뭐 입고 보여주고 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문제는 정기국회 첫날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 남은 100일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지금 그 대한민국의 네. 환경이 평시가 아니고, 네, 그 아직까지도 내란 종식이 끝나지 않았고, 네. 해야 할 개혁 작업은 저 산 너머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사실은 단톡방에서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네. 그 한복을 입자라는 제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 이렇게 입고 나올 태세는 아니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상복을 입고 나오겠다. 네. 사실 상복은 어느 날 입어야 됩니까? 내란을 일으킨 날. 그런 날에는 내란 동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더 대조적으로 한복 차림이 많아졌어요. 네,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왜 보여주기 싸움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중단됐던 것 그걸 다시 복원하고 정상적인 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국민의힘의 대표 선출되신 분들이나 지도부의 성향이 어게인 윤석열을 다시 노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매우 실망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희동 의원님. 네. 아니 원래 진짜 한복을 입을 생각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네. 상복을 입는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입지. 라고 해서 오히려 한복을 입게 촉진제가 됐다라는 취지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렇다면 정말 실망이죠. 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여당이 네. 그것도 절대적인 의석 숫자를 갖고 있는 여당이 야당의 저런 정치적 행위를 못 견뎌서 보여주겠다라는 식의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면 정말 실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앞서 앵커께서도 여러 신문들을 보시면서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물가가 높고요. 관세 폭탄이고요. 서민들은 장보기가 두렵고요. 또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함께 반미 전선을 만든다고 하고요. 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여당이 저 한복을 입자고 제안한 것은 국민을 화합하고 통합하자는 취지였다는데 네. 과연 저 장면이 통합하고 화합하는 장면으로 비춰졌겠느냐.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거둬들이는 게 진짜 이 나라를 믿고 맡길 만한 여당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게 뭐 보여주기 쇼다라는 얘기도 있고 기싸움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일단 정기국회 첫날의 모습이 이러할진데 여기에 대해서 보여주기 쇼다 오죽하면 입는 거 갖고도 이제 싸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만 보여주는 것만 옷만 갖고 기싸움을 벌인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런 말들도 나왔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흡사, 해방 전국,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 정신이고 시대적 과제입니다. 다시는 내란의 꿈을 꿈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청산하겠습니다. 3대 특검에 미친 갈춤을 계속 두고 볼 것입니까? 그런 특검을 연장하자고 달려드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제정신입니까? 국민이 묻습니다.
네, 세고 셉니다. 한쪽만 센 게 아니에요. 양쪽이 지금 다 세요. 일단 김우영 의원님. 일단 정청래 대표의 지금 말을 들어보면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이기 때문에 척결 대상이지 뭐 같이 협치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가 지금 들리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국민의힘과의 대화는 계속 없는 겁니까? 정청래 대표는 좀 가식적인 언행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이 윤석열 어게인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다면 사실 협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파면한 대통령, 그가 일으킨 내란 행위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격과 미래가 얼마나 많이 손실을 받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찰적 자세를 기본으로 해서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국민과 함께 다시 야당으로서 존립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포도 응하지 않은 윤석열, 또 다양한 아직까지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도살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묵과하면서 어떻게 미래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네. 내란 상황에 대한 국민적 사과, 또 반성, 또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 네. 이것이 진정 정치를 복원시키는 길이다라고 보죠. 네.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면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새롭게 왔는데 결국 윤 어게인의 재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윤 어게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유이동 의원님. 제가 어제 그 정청래 대표께서 하신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특히 어느 대목이냐면 반민특위처럼 좌절될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역대 최강의 정부, 역대 최강의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민주당의 발언을 보면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것은 역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여당의 힘을 보여주는 상황인데 여기에 다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게인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지금 국민의힘의 의석은 100석 남짓합니다.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건 뭐 누구보다도 민주당이 잘 알고 있죠.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들, 국회에서 의사 진행이 진행되는 절차들을 보면 국민의힘의 의견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탓을 하기 이전에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정부와 말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검찰개혁이 뭔지 국민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게 20대, 21대, 22대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정리가 안 돼서 정부와 민주당은 말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말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원내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지도 않는 국민의힘에게 뭐 윤어게인이 된다 이런 가상의 상황을 자꾸 공포의 상황을 만드는 것은 여당에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뭘 할래야 힘이 없는데 뭐가 자꾸 무섭다고 지금 뭐 그러는 거냐, 반민특위가 웬 말이냐, 뭐 지금 친일파 척결하듯이 척결하겠다는 거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유이동 의원님. 지금 장동혁 대표도 쓴 표현이 미친 칼춤, 제정신이냐, 뭐 이런 표현을 지금 썼거든요. 상당히 수위가 높은데 결국 장동혁 대표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건 손잡을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국민의힘의 의석이 100석 남짓이기 때문에 원내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그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수단이라고는 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강해진다고 여당에서 야당을 탓할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여당이 조금 더 그 포용적인 자세로 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함께 파트너로 생각하고 참여를 시킨다면 저 말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저 독한 말이 먹히질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일부러 저런 상황을 조금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국민의힘이 힘이 없으니까 좀 더 소리를 크게 내는 건데 그거를 집권 여당이 포용을 오히려 안 하고 또 세게 반응을 하는 거, 그게 문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무영 의원님. 네, 일단 국민의힘이 의석이 적기 때문에 힘이 없다. 뭐 그렇게 자신을 낮춰보는 것은 뭐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네. 그러나 과거에 통합진보당 네. 아주 소수 정당이었잖아요. 네. 내란 예비 음모로 정당이 해산됐습니다. 그 나라의 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그 숫자가 어떤가와 상관없이 많든 적든. 네,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0석이든 100석이든 간에 네. 국민을 대변하고 헌법을 지키는 입장에 서서 정당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체제를 전복하고 나라의 국익을 붕괴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포용적 정치. 저는 대통령께서는 취임 선서 당일날 그 야당 원내대표하고 함께 정심을 했습니다. 뭐 물론 여당도 있었고 했지만, 네. 근데 윤석열은 집권하고 2년 동안 야당 대표를 아예 상정을 안 했죠. 우리는 설사 내란에 대한 일부의 동조 그런 편향이 있다 하지만은 그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언제든 함께 대화하자. 그리고 정치적 이견이나 생각의 차이는 별건으로 두고 진짜 필요한 국민의 삶, 네. 민생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협의하자라는 정신은 분명히 갖고 계시거든요. 대통령께서. 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노력하면 그 장동혁 대표하고도 대통령께서 네. 만나시지 않을까. 만나서 칼춤을 추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게 부당한 일인지, 네. 뭐 솔직하게 서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짧게. 지금 대통령은 만났다. 대통령은 만나자고 얘기를 했다. 주어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를 만날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도 장동혁 대표를 만날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정당의 대표자와 네. 국가의 대표자의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는 내란 종식을 위해서 싸울 일은 본인이 싸우겠다. 네. 대통령님은 행정수반으로서 일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모토를 내걸고 당선이 됐거든요. 네. 만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정치입니다. 그들이 내란에 대한 성찰, 네. 또 새로운 개혁에 대한 협조, 이런 것들을 받아내기 위한 강력한 압박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만나지 않는 것도 정치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또 입장이 다르고 다르게 하겠다고 내걸고 당대표에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유희동 의원님. 김우영 의원님 말씀을 제가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사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럼 대통령만 정치를 하고 여당의 당대표는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인가? 정치의 주체는 대통령만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내란 종식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3대 특검이 출범이 됐고 조사를 하고 있고 전 대통령은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고 뭐를 어떻게 더 하시자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방향이 맞는 방향이죠. 정청래 대표가 하는 방향을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실까? 민주당 내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판단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하는 곳에서 정치를 하지 않고 만나지 않겠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 네. 정청래 대표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양립 가능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튼 저는 정치가 빨리 복원이 돼야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민생과 경제 문제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정치가 빨리 복원이 돼야 된다인데 바로 옆에 계시는 김우영 의원님 말씀처럼 이해는 좀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사실 지금 현재 저희 스튜디오뿐만이 아니라 여의도에서도 사실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여야가 분위기가 좀 살벌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제 김민석 총리가 장동혁 대표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위기였었는지 직접 보시죠. 이거 안 찍고 악수부터 해요? 이렇게 하고 또 악수를 하죠.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러면서 저희 야당에서도 또 여당과 협치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오셨으니까 여당과 야당이 잘 협치할 수 있도록. 져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국민들이 조금 더 궁금해하고 있는 대목들을 우리 또 장동혁 대표님께서 직접 또 들으시고 물으시고 또 설명하시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더 좋겠다. 네, 지금 방금 직접 보셨죠. 김민석 총리와 장동혁 대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위기가 썩 나쁘지 않습니다. 허허허 하고 웃고 약간 여기 말이 들리면 형님이라고 얘기할 것 같기도 할 정도의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이런 상황. 그렇다고 한다면 김우영 의원님. 지금 사실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 이게 지금 일단 대통령 제안을 했지만 잘 흘러가진 않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만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네, 김민석 총리가 장동혁 대표를 예방한 것 자체가 네.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네.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 상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격동기에 지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내란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네. 그것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회담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싸워야 되는 그런 형국과 비슷해요. 그렇게 보면은 그 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내란 세력과는 타협 없다라고 네. 하는 거는 전쟁을 하는 것이고,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도 회담이 필요하고 국민의 삶은 이어져야 되니까 네. 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또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대화와 투쟁의 양면 전술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이 여당 대표로서 투쟁인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서 직접적으로 이 야당이랑 좀 대화를 할 필요도 있으니까 하는 거다라고 하셨으면,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야당 대표는 카운터파트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서로 이 얘기를 안 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상황은 또 맞는 겁니까? 작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네. 여야 영수회담을 요청하는 민주당의 요청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여당의 대표는 또 어떤 입장이 될 것인가.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치는 형식에 너무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여당 대표하고도 직접 대화할 수 있고 야당 대표하고도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네. 강력한 그 극단적 지지 세력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윤석열 어게인 비슷한 그런 말씀을 했다 하더라도 속 내는 또 어떤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네. 국민 삶을 우선하는 정치를 펼치겠다라는 본심이 있다면 대통령께서는 얼마든지 대화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유희동 의원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얘기를 하면 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지금 민주당의 그 논리적 모순이 등장하게 되고 그 지금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법 과제에 대한 의견과 정부 내의 의견이 다른 것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출발은 그것의 그 기저에는 지금 이런 정치적인 그 방향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 양도 그 대주주 요건 네. 강화하냐 약화냐 원상복귀냐 뭐 이런 논리도 아직 지금 논란도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네. 이미 시장은 충분히 그것을 예견하고 거기에 적응을 해 가려고 하는데 방향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모호한 상태로 계속 시장이 그 불확실성 속에서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에 본다면 정부와 민주당이 먼저 말을 맞춰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더 급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국합, 배드캅을 나눌 게 아니라 나누는 건 나누는 거고 정책적인 건 좀 얘기를 모을 부분도 있는데 그 교통정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로 좀 이해를 했는데 아닙니까, 유 의원님? 뭐 그런데요. 저는 네. 사실은 국가 배드캅 역할을 나누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네. 실제로 국가 배드캅을 전략적으로 나눈 것은 아닐 전략적으로 것이다. 나눈 건 실질적으로 아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하, 네. 요거 짧게, 김 의원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걸 소망적 사고라고 그러죠. 예. 사실은 그 당정대 간에 아니, 뭐 모든 그 한 집안에서도 다 생각이 각기 다른데 네. 근본적인 어떤 모순 관계는 전혀 없고 그 정책을 원활하게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최우선의 대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지금 뭐 집권한 지 얼마 안 되는 순간이지만 안팎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난제들을 슬기롭게 잘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트럼프발 여러 가지 위기 요인들 얼마 전에 잘 가서 극복하고 역대급 회담의 성과를 갖고 들어오셨고 이제 탄력을 붙여서 정치의 복원, 여의도가 진짜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물론 여당도 필요하면 포용적 자세를 가져야 되겠지만 바로 직전에 집권했고 내란을 일으켰던 그 정당이 그 내란과의 절연이라고 하는 그 선택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정치가 꼬이고 문맥이 가로막히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좀 빨리 극복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략적인 거다. 이 전략적인 것도 아니다. 내부 갈등이다. 아니다. 우리 그런 거 없다. 토론과 논의 끝에 하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게 오늘의 결말이네요. 네. 실제 얘기가 이 얘기를 통해서 국합, 배드캅이든 아니면은 논의와 이 토론을 통해서든 일이 잘 되면 되는 거겠죠. 일이 잘 흘러가는지 여부까지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